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 할 수 있는지 공식 입장을 요청합니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무익한 기자회견 직후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동안 답이 없던 국립국어원이 어제 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행태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엄청난 수의 경찰들이 중부장을 하고 시위대를 파고들고 또 시위대를 조금 공간에 가두려고 하고 급기야 국회의원을 현장에서 폭행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저는 80년대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경찰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과탄 주머니를 옆에 찬 소위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고 연행하려고 대기하고 시위대들이 평화 시위를 하면 시위대 속의 경찰, 사복경찰, 프락치들이 침투해서 시위대를 가정해서 경찰에게 먼저 화염병, 돌을 던지고 그걸 빌미로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던 그 현장이 떠오릅니다. 경찰의 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찰 스스로 때문은 아니겠지요. 누군가가 지휘하지 않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퇴행하고 있는지 이제 거리에서 폭력적인 경찰의 모습으로 증명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강강약약이 아니라 강약약강의 아이콘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꼬리를 내렸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죄다 묵살했는데도 마치 자기 요구를 대통령이 들어준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특검을 원천 거부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쓴소리 한마디 못하는 여당 대표의 처지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설마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진짜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문해력 부족이고 아니라면 강자에게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강약, 약강입니다.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면에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대표에 당선되면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선된 지 100일이 훌쩍 넘었는데 발의는커녕 최혜병 특검법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 눈높이에게 말하기 전에 자신의 발언과 행동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열어놓겠습니다. 쏟아지는 여론조사와 지난 주말 집회에서도 확인됐지만 국민께서는 조속한 김건희 특검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2부속실이니 특별감찰관이니 하는 것으로 지난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 관화하고 특검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미 드러난 불법 의혹들에 대해 수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지난주 법사위를 통과했고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명백한 금융사기 행각과 뇌물수수 비리 범죄는 정권의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권력으로 불법과 범죄를 덮은 전직 대통령은 모두 예외 없이 감옥에 갔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가 기어이 침몰하는 윤석열 대통령 난파선에 승선했습니다. 지지율이 추락하는 대통령과 차별화하며 디커플링을 기대했던 국민의힘도 등달아 함께 난파선에 승선했습니다. 거짓과 오만으로 가득했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기만 사과쇼를 아무런 비판도 없이 실천하겠다며 화답한 한동훈 대표. 민생 외면을 실천하겠다는 겁니까? 눈속임용 특별감찰관으로 특검을 거부하고 김건희 범죄 듣기를 실천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로 살아온 상명하복 검사동일체의 습속을 버리지 못하고 히틀러의 개벨스를 선택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창원시 고위 공무원들로부터 최소 5번 이상 공식 보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2022년 10월에는 대외비 문서를 검토하고 11월에는 신규 산단의 입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같은 달엔 국토부 실사단이 왔을 때 직접 안내를 하고 또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는 이미 후보지 선정 사실을 알았다는 명태균 씨. 한 사람의 민간인이 했다기엔 그 활약이 지나치게 화려합니다. 명태균 씨는 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명태균 씨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명 씨의 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일반 국민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줬다. 성군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명태균 씨의 이야기만 잘 들어주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한동훈 대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거리에선 국민이 대통령 자격을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명태균 씨와는 공천도 얘기하고 사과도 주고받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창원 산단을 포함해 10몇 개 국가 산단은 제 대선 공약이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창원 산단을 비롯한 국가 산단을 꽂아주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발언인데 국민께 거짓을 고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중대한 실토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 할 수 있는지 공식 입장을 요청합니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무익한 기자회견 직후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동안 답이 없던 국립국어원이 어제 글을 남겼습니다. 검토가 끝나는데도 답변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답변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해답을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국정농단 뜻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챗GPT의 말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국가 운영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불법적이거나 부당하게 왜곡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산업단지 선정, 공천 개입,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사실이라면 챗GPT가 내놓은 국정농단의 뜻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에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했다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 지지율이 30% 정도라도 될 때나 하는 얘기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시절 윤석열 당시 특검팀장과 함께 국정농단 수사를 위해서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감행하였고 헌법의 가치를 논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했던 장본인입니다. 당시 본래 국회 탄핵소추 당시에는 없었던 공천 개입을 죄목에 당당히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 당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굳이 직접 재판장에 나와서 30년형과 1,185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하면서 직접 읽었던 구형문의 일부입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공천 개입보다 직접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증거가 더 차고 넘칩니까? 거꾸로 아닙니까? 해명하십시오. 과연 그 당시에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얻은 이익이 지금 윤 대통령 부부가 얻었다고 의심되는 이익보다 더 직접적입니까? 최순실이 태블릿 PC 등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에 개입한 것보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국정에 개입한 것보다도 최순실이 개입한 것이 더 중차대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윤석열, 한동훈 두 검사의 행적이 지나치다고 일관되게 비판했던 사람으로서 묻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답하십시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통해서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까지 신분 상승한 윤석열 대통령, 검사에서 법무부 장관에서 현 여당 대표가 된 한동훈 대표가 지금은 서로의 권력을 위해서 진실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원한 부하입니까? 한동훈 대표는 과거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자신이 했던 발언과 수사 행적을 돌아보시고 부끄럽지 않은 입장을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